유튜브의 샛별, 유튜버, 세움의 대표 이경님에 대한 여러분이 다시 할래요? 다시 할래요? 세움이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일이 면접, 접견에 대한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아이들은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는 사실 아동 친화적인 가족 접견실도 이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법무부에 요청해서 만든 토요일날 아동 만남의 날도 어려워요. 그런데 또 저희가 작년에 그럼 코로나 아니냐, 그래서 아이를 만날 수 없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없지 않냐, 그래서 또 법무부에 요청을 했죠. 그러면 스마트폰 접견을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급수와 상관없이, 여기서 급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도소에는 모범수, 그 다음에 4등급으로 나눠서 모범수 S1, S2, S3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범수면 사실 접견의 그 시간도 더 많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근데 저희는 미성년 급수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스마트폰의 접견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법무부에서는 그걸 또 받아들여 주셔서 그런 접견의 횟수가 좀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도 전국의 모든 교도소에 있지만 이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스마트폰 접견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는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또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가정 방문을 쭉 다녔단 말이죠. 목포, 광주, 부천, 오산 쭉 다녔는데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님들이 이제 평일날 스마트폰 접견, 토요일날 스마트폰 접견이 안 된다. 그래서 평일날밖에 할 수 없어서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랑 통화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사무실에 가서 우리 담당 부장님을 막 또 제가 쫙가지고 담당 부장님이 이제 법무부 보안과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5월 13일에 접견 제도가 또 다시 변경이 돼서 토요일날 스마트폰 접견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면접권이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인 그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도소에 계시는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은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저에게 편지를 쓰지만 밖에 남겨진 양육자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도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왜곡된 생각이 제일 큰 걸림돌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10명 중에 4명만 사실은 수감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실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성인들보다 훨씬 더 민감해요. 우리는 이미 논리와 이성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은 더 감각적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중요한 엄마나 아빠가 없어졌어. 그런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 집에는 뭐가 자꾸 날라와. 그러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집에 뭔가 큰일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가족의 그 비밀, 이건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비밀들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내일 모레도 이제 그 지방에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이 친구도 사실은 엄마가 아빠의 수감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고, 중학생이 되면서는 인터넷 검색을 다 해서 자기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사실 그것보다는 실은 가족들이 이 상황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이한테도 훨씬 더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가족의 비밀로 아이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는 되게 슬픈 일인 거죠. 이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도 자체도 아이들에게는 그 교도소로 가기까지는 교도소로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한 거죠. 접견을 갈 수 없는 이유를 저희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거리가 멀어서, 두 번째는 비용이 없어서,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세움은 적어도 그런 면회를 가려고 하는 가족이 있다면 저희가 접견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그 거리도 있고, 사실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기름값도 넣어야 되고, 톨게이트비도 내야 되고, 오며 가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한 가정당 17만 원, 한 20만 원 정도 평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회비, 접견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데리고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엄마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이 함께 운전을 직접 해서 교도소까지 가서 동행 면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없어서 또 면회를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사무실 차를 빌려줘서 면회를 갈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가능하면 접견을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세움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움이 만났던 가족들 중에는 실은 수감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세움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용기를 내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수감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용기 내서 접견을 시작한 가족들이 꽤 있어요. 근데 갔다 오면서는 저희에게 해주시는, 이제 문자 보내주시거나 전화해 주시는 얘기가 실은 결정하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거나 아빠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울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결심할 때는 되게 두렵고 힘들지만, 그것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오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가족들의 마음들을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연결의 끈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가족 관계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출소해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교정인 것 같아요. 내가 갈 곳이 있다,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자녀일 경우는 더더욱이 내가 정말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밖에 남겨진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이제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움이 하는 일은 그 마음의 끈들을 잇고 있는 것,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이 세움이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